호학독서, 대동서원, 추천도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답의 이름은 최서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서, 지은이 최서원입니다. 옥중 회오기를 읽고 나서 확실하게 느끼고 의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감옥살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조작이 되었고 특히 권력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보다 심각한 인권 유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국이여 선진국이라고 폼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책을 쓴다는 게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서전을 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도 쓰기 어려운 책을 옥중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구독, 독서하실 것을 간곡히 이렇게 방송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자 최서원을 소개합니다.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1956년생으로 20대 대학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인연을 맺었다. 당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하고 의연하게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잘 보필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새마음운동까지 펼치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근거리에 있었다. 박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각 정권마다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요 경력, 1980년경부터 20년 넘게 압구정동에서 초이 몬테소리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미국 AMI 몬테소리 연구원 외 교육과정을 들여와 국내 몬테소리 교사 양성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20년 이상 유명한 유치원 원장을 한 것만 보더라도 최서원 원장이 실력과 경력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책은 최서원 원장의 한 맺힌 이야기를 옥중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본인의 삶 이야기로 비서실세로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부터 음모와 조작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게 된 과정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쓰고 있습니다. 야견들 편에서 최서원의 순진함이 만든 패착과 배신자들에 대한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목이 회옥이라고 한 것을 이해가 됩니다. 뉘우칠 회, 깨달을 오. 옥중에서 뉘우치고 악연들 편에서 최서원의 순진함이 만든 패착과 배신자들에 대한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목이 회옥이라고 한 것을 이해가 됩니다. 뉘우칠 회, 깨달을 오. 옥중에서 뉘우치고 깨달았다고 한 것입니다. 독일에 가서 새 출발을 꿈꾸다가 온갖 악몽과 같은 시달림을 받다가 귀국하게 됩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검찰과 특검에서는 황당한 인권 유린 부분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고 알게 됩니다. 세상의 가족을 이용하고 겁박한 이야기는 정말 한숨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카 장시호를 구하기 위하여 이모인 최서원에게 검찰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자는 친언니의 말을 들은 최서원의 심정을 국민들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국민 각자에게도 당하는 억울한 일이란 것을 국민들도 깨달아 주셔야만 됩니다. 더러운 검찰의 가족을 이용한 폴리바게닝이 무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야기, 구치소 생활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중에서 최서원이 저자 서문에서 대강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옥중 회고록을 쓰는 게 적절한 일인가? 오랜 기간 많은 생각과 고민한 것이다. 너무 억울하게 당했던 일도 있었고 권력자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나의 영혼과 삶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또한 나의 가족들마저 세상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폭풍 같은 상념 끝에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나에게 씌워진 모든 모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나의 입장을 밝혀두는 것이 세월이 지나 역사가 어떤 평가를 하든 적어도 작은 항변의 몸짓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을 쓰기에 앞서 그동안 나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혼란과 충격을 드린 데 대해 사죄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 박 대통령께 대통령님의 결백과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충정의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지리라고 전하고 싶다.
늘 죄 없이 당해야 하는 나의 가족들의 고충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구치소의 작은 독방에서도 가슴이 저며 오는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일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 나는 누구인가? 정말 비선실세라는 게 있는 걸까? 비선실세, 그 말이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때 내 귀에도 생소한 말이었고 나와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지 않았다. 나는 비선이든 아니든 한 번도 실세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박 대통령 곁에 있었던 것은 어떤 권세나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것들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안은 생략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의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와 친언니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킨 부분은 공산 집단의 가족 간에도 고발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더 악랄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최서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사적인 인연만 있을 뿐인 나에게서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내 가족들을 끌어들였다. 수사 도중 조카 장시호와 언니네 가족이 검찰에 불려왔다. 언니는 나에게 어차피 중형을 받아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니 장시호를 위해 희생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공산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짓을 시키다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은 딸이었다. 딸을 구하려면 무엇이든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하라고 압박해왔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약을 많이 먹어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런 악랄한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카 장시호 어머니인 최서원의 언니를 통해 압박시키는 검사들, 그리고 딸 정유라를 가지고 협박하는 검찰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위험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검사들의 짐승과 같은 짓을 방관하는 국민들도 감히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범이 안 되는 방법은 최서원에 져서 나는 누구인가를 필독하고 억울한 심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국민이고 인간 도리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최서원 원장의 표현력과 필력은 놀랄 정도의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 올립니다. 대동서원 훈장 신백훈 올림. 의병 대동서원 훈장 신백훈 올림.